혹시 여러분 주위에 건축공사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그분들 중에 10년 늙지 않고 성공적으로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신 분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돈클래스입니다. 요즘 아파트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아파트 취득이 어렵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인 꼬마 빌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노후화돼서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 경우나 나대지 상태라서 신축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여러분은 망설이지 않고 도전할 수 있으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건축이라는 생소한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겁니다. 저는 2015년 근린상가를 건축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자료를 모아서 공부하고 경험 있으신 분께 조언을 구해가면서 무사히 준공까지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사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인터넷 쇼핑 가격 비교처럼 최저가로 공사를 해줄 시공사를 찾는데 관심이 많으시죠.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사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무사히 완료되는 것입니다. 공사가 일단 시작되면 상대적으로 약자가 되는 쪽은 건축주입니다. 왜냐하면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공사가 멈출 경우 이자 등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게다가 시공사를 잘못 만나서 억지를 쓰며 공사를 일부러 진행시키지 않는다면 10년 늙는다는 말을 몸소 체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소송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아마 해결 시점은 한참 후가 될 테고 그동안 몸과 마음은 피폐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총 세 가지로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 시공사의 적정한 이익이 포함된 공사비입니다. 도면대로 공사를 했을 때 적당한 이익이 남아야 제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시공사의 견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허술하고 덜 합리적입니다. 공사 내용을 착각해서 견적을 내기도 하고 계약을 위해서 무리하게 싼 견적을 내기도 합니다.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익이 많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가 난다면 시공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재를 적게 쓰거나 숙련도가 낮은 인부를 써서 공사비를 절감하려고 하겠죠. 공사 품질은 떨어질 테고요. 아니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면 공사비를 늘리던지요. 싼 게 비지덕이 되는 겁니다. 싼 게 아니고 리스크와 스트레스만 올라가는 거죠. 화면은 실제로 제가 받은 공사금의 견적입니다. 총 17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고요. 공사 금액 구간별 업체의 분포는 이 그래프하고 같습니다. 최고가가 8억 7,700만 원, 최저가가 5억 5,200만 원으로 약 3억 1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공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업체 규모 차이에 따른 고정비나 각 업체별 자재 구매 단가 차이를 고려해도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기 이 최저가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면 공사가 무사히 진행됐을까요? 이 분포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제시한 공사 금액이 아마도 적정 공사비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6억에서 6억 5천만 원대 업체 중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자재 단가에 착오가 없는 업체와 계획을 체결했고 큰 문제 없이 준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금의 견적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이 화면처럼 공사 종류별 견적 금액을 업체별로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5번, 6번, 8번 업체는 기준 금액 대비 500만 원 이상 싼 견적을 냈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11번 업체는 500만 원 이상 비싼 견적을 냈습니다. 이렇게 오차가 큰 업체들은 적정한 공사 금액이라고 보기가 힘들겠죠. 따라서 전체 공사에서 적색 또는 청색 표시가 적은 업체가 비교적 적정한 공사 금액을 제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사한 만큼 공사대금 지급입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 공사 중간에 기성고, 준공 시에 준공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중 기성고는 공사가 진행된 만큼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사에 투입된 자재나 인건비보다 더 지급하면 건축주는 을이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시공사는 열심히 공사를 했는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공사는 멈추게 되죠. 착공 전부터 꼼꼼하게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이 자금 계획에는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까지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전 인입 비용이나 도로 점용료, 건축주가 지급해야 하는 자재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공 품질 확보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건축주는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시공되어 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변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대한 자료를 찾고 모아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서 누수만 없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단열, 방음 등 신경 쓸 게 더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축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싼 가격에 공사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공사를 무사히 완료할 것이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정한 공사비, 공사한 만큼 공사대금 지급, 시공품질 확보, 이 세 가지만 잘 챙기신다면 꼬마 빌딩 건축 공사의 리스크가 절반 이상 낮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축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